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7일 만에 3,500명을 늘리는 방법하고 들어온 고객을 매출화시키는 제목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줘라.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예제로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블로그 효과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블로그뿐만 아니고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공략 키워드를 잘 잡지 못해서 그렇겠죠. 두 번째는 공략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화가 안 되는 거겠죠. 끝으로는요, 설득시키는 글쓰기를 못했기 때문에 방문자가 많아도 구매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이 네 가지 때문에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금방 지치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요, 후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글 하나로 매출 문의가 와요. 깜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블로그의 불자도 모르셨다가 저를 만나서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위에 노출돼도 매출 문의가 안 오다가 공략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그 제목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매출 문의가 바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글을 올려요. 소개도 안 할 뻔했네요. 아직도 심장이 콩닥콩닥 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방문객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배우고 나서 상위 노출은 됐지만 매출이 안 올라와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 문의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러겠죠.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단체 교육 후 용기를 얻어 개업 계획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황인데 블로그만 잘하면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50개가 넘는 글을 써도 상위에는 오르지만 문의 전화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색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가 저하고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클릭하는 사람들은 어떤 니즈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글을 한번 써봤어요. 단 1회 글을 올리고 전화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실화인가요?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올리자마자 완전 좋은 매물 접수 전화가 오더니만 오늘은 그 귀한 임차인까지 전화 주셔서 내일 집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 하나에 방문객이 폭발하고 또 매출 문의까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8월 5일에는 하루 방문객 수가 77명이었습니다. 8월 6일에는요, 하루 방문객이 690명이 됐고요. 8월 12일에는 3,500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키워드를 먼저 선별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초동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이 이렇게 리스트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초동 아파트, 서초동 오피스텔, 서초동 현대 슈퍼빌, 서초동 현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이분이 공략할 키워드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략 키워드를 먼저 선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초동 아파트와 서초동 현대 아파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서초동 아파트하고 서초동 부동산으로 검색한 사람들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죠. 전체적으로 아파트 정보를 알아보는 취지에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즈는 아파트 시세 정보라든가 또는 투자 전망, 그 다음에 매물 정보 같은 것을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서초동 현대 아파트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니즈는 뭘까요? 이미 알아보고 검색한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욕이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급매물 또는 평형 대비 싼 가격, 이런 키워드를 공략하면 어떨까요? 클릭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입주 가능한 매물, 이런 매물 정보도 일반적인 매물 정보가 아니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올려주면 클릭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까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유의 키워드 선별과 제목 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7일 만에 3,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바로 유의 키워드를 잡게 된 거죠. 자, 서초동 아파트하고 서초동 현대 아파트, 어떤 것이 유의 키워드일까요? 네, 당연히 좀 포괄적인 거 서초동 아파트겠죠. 그럼 서초동 아파트라고 제목에 들어가야겠죠. 제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서초동 아파트 매물 정보, 이렇게 하면 클릭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곳이 대세. 그러면 서초동 아파트라고 검색한 사람은 밑에 거를 클릭을 하겠죠. 이렇게 제목은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선정하면 클릭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요.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어떻게 선별하고 제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방문객이 많아도 구매 전환율이 없으면 금방 지치게 되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당연히 서초동 현대 아파트가 구매 전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서초동 현대 아파트 시세 정보,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률이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밑에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서초동 현대 아파트 32평 구매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고요. 급매물이라고 제목에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클릭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쐐기를 받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급매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클릭을 하겠죠. 이렇게 클릭한 사람들은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따라서 제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의 키워드하고 매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필드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